단톡방의 내용들을 살펴봤었고요. 특히 이태원 참사 때 엄청나게 많은 이상한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네, 그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태원 참사 100일. 네, 얼마 전 2월 4일이 이태원 참사 100일이었죠. 정말 이태원 참사, 최근에 보니까 이태원 참사에 대한 시민 분향소를 네, 강제 철거를 시도하려고 했었고, 서울시에서. 반성도 없고, 지금까지. 제대로 된 책임자의 처벌도 없는 상황. 네. 그리고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지금 탄핵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당론으로 발의를 했고, 하지만 지금 현재 온라인을 통해서 2차 가해는 꾸준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댓글도 정말 혐오스러운 댓글이 남발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일부 댓글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 또한 네, 사자 명예훼손이나 비인간적인 막말과 행동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내용이 올라왔는가를 제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지금 PPT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서는 애도, 뒤에서는 댓글 및 카톡 공작이 이루어지고 있다. 네, 이태원 참사 10월 29일 다음 날인 10월 30일 오후 5시를 시작으로 그 공작단, 단톡방이라고 하는 그 단톡방에서 올라온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네, 그 메시지가 크게 3가지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크게 이루어졌지만, 그게 좀 더 확장되고 정제되어 가지고 그게 많이 내용들이 뿌리 내려져 이제 나왔었거든요. 주요 내용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큰 주제는 첫 번째 내용은 하나는 뭐냐면 이제 문재인 정부 탓이다. 네. 그 주제를 가지고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정책을 가지고 이제 비난하는 내용. 그리고 검수완박 때문이다. 네. 그 다음에 MBC가 이태원 참사 할로윈 축제를 홍보했다. 네. 그리고 촛불 집회 때문이다. 또 마지막에는 좌파와 북한이 연관되어 있다. 라는 식의 내용입니다. 네. 네, 그럼 이제 그 내용을 디테일하게 한번 좀 더 살펴보자면, PPT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오른쪽에 화면을 보시면 이게 블로그에 올라온 내용이거든요. 딱 날짜가 2022년 10월 30일 오후 9시 네,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내용인데, 요거를 구글로 쳐보시면 이렇게 올라온 내용이 블로그 등 포털 사이트의 댓글 등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이 내용의 주요 골자는 한번 제가 뒷부분만 살짝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분명히 국가안보와 직결된 중대 사건입니다. 이제 윤 정권은 이 사건으로 무너지지 않으면 당장 효과적이고 극단적인 대책을 실천해야 합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문재인, 이재명, 종북 좌파 세력을 소탕해야 하는 것만이 대한민국이 살고 윤 정권이 생존하는 길입니다. 라고 하면서 미국 자유대한 방위동맹 총재 마이클 김이라는데, 저는 이게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뭐 이상한 단체인데, 이 글이 올라오고 그냥 글만 퍼나르면 이 사람들이 그냥 가짜 글 올리는 거겠지라고 판단하니까 추가적으로 이렇게 이 글을 띄우는 댓글들을 쓰죠. 라고 하면서 죽여라, 좌파들을 총으로 쏴 죽여야 된다라는 식의 혐오적인 글들을 추가적으로 답니다. 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태원 참사를, 문재인 정부 탓으로 덮어 씌우는 프레임이 또 있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 탓인 이유를 뭘로 갖다 댔냐면, 정경, 의경 폐지로 인한 경찰 인력이 부족해졌다. 네, 라는 게 얘네들의 주장으로 이제 글이 올라왔고요. 문재인 정부 알박기 인사 때문이다. 네, 라는 글이 올라오고, 이거에 대한 관련된 유튜브 그리고 이미지들이 계속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개가 뭐냐면 바로 용산경찰서장이 호남 지역, 네, 한마디로 호남 지역 인사기 때문에 네, 용산경찰서장이 알박기다. 그렇게 해서 이 일이 벌어졌다. 네, 라는 글이 올라왔고, 실제 지금 이태원 참사가 벌어지고 가장 징계 처리가 빠르게 된 게
용산경찰서장이, 그, 경질된, 네, 일이 있었거든요. 네, 이게 순수히 그냥, 일반 사람이 그냥 악의적으로 댓글을 쓰는 걸 넘어서서, 네, 실제 이게 정부의 정책으로 이어지건, 정부가 이런 것들을 진행하거나, 국민의힘, 그리고 언론사에서 그런 것들을 그대로 흘러가듯이, 마치 누군가가 지시한 것처럼, 지령 내린 것처럼, 착착 움직입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그게 너무 소름 돋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경의경 폐지. 네. 솔직히 이거는 제가 그 팩트 체크를 좀 해보자면, 정경의경 폐지는 박근혜 정권 때 이미, 우리 청년층들, 그리고 이제 출산율이 적어지다 보니까, 박근혜 정권 때도 이거를, 당시 대선, 그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자연스러운 결과였는데, 이걸 가지고 또 이제 프레임을 씌운 거죠. 네. 그리고, 생각해보면 오히려 윤석열 정권이 알박기 인사의 끝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윤핵관, 친윤, 네, 주변의 국가기관이 대부분 검찰 출신의 감사원도 그렇고, 네, 청문회, 잘 보면 청문회도 안 하고 임명을 강행한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완전히 가짜뉴스고, 실제 이런 내용이 국민의힘 의원이 실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밑에 하단에 보시면 CBS 김현정의 유슈쇼에 정미경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 나와서 이태원 참사는 문재인 정권 책임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 박성중 의원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이제 이태원 참사가 MBC랑 유족 문재인 탓이다, 네, 라고 해서 그 당시에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황당한 주장을 해가지고, 네, 했던 그 뉴스에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진행해도 될까요, 주심님? 예, 계속 진행해 주고요. 지금 가짜뉴스가 지금 당장 어제 네. 그제 시청 앞에 가니까 5.18은 북한군이 와서 일으킨 그런 폭동이라고 크게 써놨는데 내가 사진을 찍어 왔어요. 그건 지난 재작년인가 통과된 5.18법에 의해서 바로 처벌받는 건데 이런 것들을 좀 경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불법적인 현수막은 바로 걸리는 거잖아요. 상당히 죄가 무거운데 심한원도 지금 실형 지금 선고를 받고 2년이나 받았는데 앞으로 서울의 소리는 길거리 가다가 가짜 현수막 같은 거 좀 찍으면은 보내주시면 5.18이 북한군에서 와서 했다. 일파만파 무슨 단체가 붙인 건데 바로 고발하면은 그건 바로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는 거니까 지금 오늘 주제는 대구에 껴있는 대구 시민 박대희 기자가 이태원 참사 이후에 가짜뉴스에 대해서 알려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잠깐 스쳐가고 SNS를 통해서 봤지만 자세히 설명을 듣거나 어떤 방식으로 얘네들이 공작하는 거는 잘 모를 거예요. 사실은 지금 체계적으로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된 일베부터 시작해서 윤석열 정부는 완전히 공작 정부, 폐륜 정부, 거짓말을 거짓말로 막는, 그렇죠? 천국 문제만 해도 계속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먹히는 이유가 이런 가짜뉴스가 뒷받침을 해주기 때문에 여기에 현혹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다 보고 서울의 소리는 앞으로 서울의 소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서 올 6월까지 가짜뉴스 그 팩트체크 정도 가지고는 안 되니까 직접 발로 뛰는 고발 팀을 구성해서 많은 사람들을 고발을 할 그럴 예정으로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깨어있는 대구 시민 박대희 기자 계속해서 수고해 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주심님. 아까 전에 주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18 관련된 그 내용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되게 되게 좀 저도 주심님 말씀하신 거 보고 좀 충격받은 게 그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걸 또 이태원 참사랑 연결해가지고 그 내용을 좀 올린 내용이 또 있거든요. 저도 지금 이걸 방송을 하면서 좀 섬뜩한데
그거 뒤에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우선, 어, 팩트체크를 좀 더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탓이다. 그리고 이제 검수완박 때문이다. 네. 우선 이제 수사권을 경찰이 가져와서 업무 과정으로 사건이 발생했다. 이거는 실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입으로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 검찰의 수사권은 완전 박탈이 아니잖아요. 네. 우리 민주진영의 시민분들은 다 아시죠? 실제 검수완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우리는 더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완전히 기소청의 형태로 네,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고 네, 검찰을 기소청으로 만들자라고 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아니, 불구하고 거기서 떠들면 다 들려. 왜 여기서 떠들어? 방송 얘기 좀 하자. 네, 네. 나 밖에 나가서. 네. 네, 아무튼 사실상 무늬만 검찰 수사권 폐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인원 통제와 관련된 내용은 그거하고 저는 아무 관련도 없고 본 팩트는 청와대를 놔두고 네, 국방부 집무실로 청와대를 이전했다는 그게 이유라고 보거든요. 솔직히 봤을 때. 근데 이거는 저는 의도가 이렇게 있다고 봅니다. 무늬만 검찰 수사권 폐지 이거마저도 되돌리려는 계략이 아닌가. 네, 실제 지금 밑에 하단에 뉴스를 보시면 한동훈이 검수완박으로 검찰이 대형 참사를 직접 수사 못하게 했다. 네, 그리고 주호영도 이태원 참사는 경찰 수사, 검수완박은 민주당이 만들었다라고 실제 보도까지 떴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음으로는 윤석열 정부에서 비판적으로 눈치 안 보고 보도하는 MBC를 이태원 참사를 도구를 삼아서 탄압하려는 네, 그런 행태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MBC가 이태원 할로윈 축제를 홍보했다는 식으로 이태원 참사 벌어지고 24시간도 안 돼서 그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네, 윤석열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의 재갈을 물리겠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이 되고요. 지금 밑에 하단에 기사를 보시면 동일한 기사도 있지만 이게 뭐냐면 이제 국민의힘에서 나온 뭐뭐 탓 3종 세트 이태원 참사는 언론, 문재인 정권 부모 탓이다 네, 라고 이제 보도가 떴었죠. 실제 MBC는 우리 미국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순방하는 할 때 난리면으로 우리 유명하지 않습니까? 난리면에 대해서 솔직히 MBC가 보도한 것도 아니고 당시 기자로서 프레스로 이제 가다가 촬영을 하면서 이게 난리면 바이든 이거로 이제 당시 문제가 당시에 컸었는데 지금 뭐 전 국민이 들어봐도 바이든으로 들리는데 난리면이라고 억지로 이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사건이 있기 훨씬 전부터 이태원 참사를 MBC 및 공영방송사를 탄압하기 위한 도구로 쓰지 않았나. 네, 저는 그걸로 보고, 저는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천공이 이태원 참사는 하늘이 주신 기회다. 저는 그 기회가 어떤 기회로 판단했냐면, 얘네들이 정권에 비판하거나, 잘못된 것을 얘기하는 이런, 언론이나 시민들이나 단체를 탄압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지 않았나. 그걸 기회로 삼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것도 조금 충격적인데요. 최근에 이태원의 주민이라면서 허위 내용을 전파하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네. 근데 이게 당시 우리 그때 한번 되돌아보면 실제 이태원 시민 분향소 철회졌을 때 자기가 이태원 주민이라면서 횡포를 부린 적이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이. 네. 횡포를 부린 어떤 할머니가 와가지고 막 온갖 욕설을 하면서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 뭐 하면서 막 혐오적인 말들을 하면서 유족분들을 막 되게 심하게 욕설을 하고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추가적으로 이태원 참사 유족이라고 하면서 가짜 유족이 등장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일이 있기 전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뭐냐면 자기가 이태원에서 30년 이상 살았다. 그런데 여기 주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
젊은, 이제, 여기 주요 골자는 이태원 참사에 참가했던 젊은 청년층들, 그리고 젊은이들이, 잘못됐다. 그 사람들이 잘못 일으켰다. 맥주병을 흔들고, 뭐, 상대방에게 뿌리니 길이 술로 길거리가 촉촉히 젖고, 일부인들의 얼굴에는 빨간색, 검정색 색칠을 하고 귀신 옷을 입고, 귀신 놀이를 한다. 그래서, 그리고 MBC가 방송 홍보를 한다. 네. 또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의원들이 억지 주장한다. 네. 그리고 귀신놀이라고 하면서 이태원 할로윈 그 축제를 없애야 된다. 네. 라는 식으로 하면서 자신의 말이 맞다. 그런데 자신의 말이 맞는데 이건 틀렸다는 것은 사상이 잘못되었다. 라고 하면서 사전 차단하는 식의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태원 주민, 이형표 정리라는 식으로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네. 자, 이걸 한번 읽어보자면, 이태원 주민인지 확인조차 안 되는 거고요. 참사 직후에 이미 이태원 주민이라며 이런 글이 올라왔다는 거. 그리고 실제 시민 분향소에서 이태원 주민이라며 횡포를 벌였다. 이건 확인이 불가능하죠. 이 사람이 실제 이태원 주민인지. 심지어 가짜 이태원 참사 유가족 행세를 하는 사람도 등장했고요. 글의 내용에 이들의 선동 의도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귀신놀이, MBC 탄압, 민주당 공격, 참사가 아닌 사고다. 축제에 참가한 사람 탓이다. 이상민, 윤석열 정부는 칭찬하고 있고, 오히려 이런 것들은 보면 유족의 목소리와 의견이 더 중요한데 주민이라는 대상을 프레임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사건의 진실을 덮는 거를 넘어서 선동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약간 잠겨가지고 좀 물 좀 마시고 가겠습니다. 이거 보시고 충격 받으신 분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내용들이 너무 어이가 없고, 좀, 황당한 내용인데, 이거를, 이 사람들은 확대 재생산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실제 국민의힘과 언론에서까지 정제돼서 보도를 해버리면, 실제 정치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맞나? 라고 믿어버리는 경향이 생기거든요. 그걸 이용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민주당과 촛불 집회를 이태원 참사와 엮으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예, 저기 박대희 기자, 여기까지 네네. 오고 잠시 나랑 얘기 좀 하고 진행해가지고 네, 박대희 기자랑 같이 연결해 주세요, 같이. 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뭐 대충 들어보긴 들어봤을 거예요. 이렇게 분석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사람은 없지만 이것들이 이제 이런 가짜 뉴스를 막 퍼내려고 카톡이나 블로그 이렇게 퍼내려면 또 영상 만드는 사람들은 그걸 확대 재생산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쇼스로도 올리고 이렇게 막 올리죠. 박 기자. 그렇게 하면은 이걸 갖다 조선일보가 나중엔 이걸 사실인 것 마냥 보도를 해버리는 이런 걸로 가고 또 조선일보가 보도를 하면 국민의힘이 거기서 논평을 내죠. 이래가지고 이게 가짜뉴스가 사실인 것 마냥 언론 보도와 여당의 논평까지 나오면서 이게 그냥 진실로 돼버리는 이런 수순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네네, 실제 그러하고, 지금 이거는 이태원 참사에 국한된 내용이지만, 지금 이 방이 만들어진 게 대선 직전에 만들어졌거든요. 대선 직전 때 그 당시에도, 이러한 공작들이 계속 진행되어 왔고, 추가적으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악의적인 내용들, 그 내용 또한, 지금 하는 방식으로 동일한 패턴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의 지금 이따가
그 이재명 대표 지금 소환되고 뭐 수백 번 압수수색한 거 오늘도 뭐 어디 성남시를 압수수색한다는 이런 것들이 침소봉대해 가지고 과대 이렇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침체되는 정체되는 원인도 나는 크게 여기에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네네 저도 깊게 공감하는 지금 뭐 국민의힘 지지율이나 민주당 지지율이 비슷하게 여론조사에 나오는데 여론조사가 틀리다 하더라도 지금 굉장한 차이로 벌어져 있어야 되는데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을 봤을 때 그런데 이런 가짜뉴스를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사실인 것 마냥 은근히 팩트에 의한 기사 마냥 써가지고 민주당을 폄하하고 국민의힘이 잘한 것 마냥 이렇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우리 촛불 집회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는데 왜 영향을 주냐? 국민의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민주당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면 많은 사람들이 더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 며칠 전에 민주당 장애투쟁에서는 뭐 경찰 추산만 10만 명이니까 한 50만 명은 나왔을 것 같아요. 경찰은 한 5분의 1로 줄이거든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진다면 앞으로 우리 촛불 집회 이런 데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네네 깊게 동의하고 특히 이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가지고 자꾸 촛불 집회를 연결 지으려고 하거든요. 예. 또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특히 이제 이거를 믿는 사람들은 뉴스를 잘 못 보거나 워낙 먹고 사는데 바쁘신 분들이 그냥 대충 지나가는 흘러가는 이런 내용들을 그걸 이용하는 거죠. 정치 저관여층들에게 속도로 이용하는 목적도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사전이 차단이 되면 검찰이 아무리 뭐 억지로 압수수색을 하고 수사를 하려고 여론화를 시키려고 해도 시민들이 안 속거든요. 근데 이런 혐오적인 내용이 하나 크게 등장하고 나서 그거에 연계돼 가지고 뭔가 이런 국가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가 움직여버리면 이게 맞는데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거든요. 일반 사람들은. 그걸 계속 이용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지금 현재 아까 내가 잠깐 거론했듯이, 5.18을 어떤, 가짜뉴스를 하면 처벌받는 법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시청 앞에 5.18은 북한군이 와서 했다는 현수막이 크게 붙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경찰들이 사전에 스스로 처벌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고발 들어오면 움직이지 말고 불법이 있으면 경찰은 그걸 적발해서 처벌을 하는 게 경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런 것들을 경찰이 잘 몰라서 그러는지 알고도 묵인하는지 이런 걸 어떻게 보세요? 제 생각으로는 경찰도 제가 좀 충격적인 거는 이 단톡방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 시민이 아닙니다. 그냥 특히 국민의힘 의원도 있고요. 뭐 기초의원 포함해가지고 지식인층도 있고 종교 쪽 기독교 쪽 사람들도 있고 이게 지금 특히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경찰이 수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국내에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근데 이런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묵인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왜냐면 예전에 대선 기점 때 이런 단톡방에 대해서 상당히 제보가 많이 민주당 쪽에 제보가 됐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에서 관련해서 경찰에 고발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경찰이 무혐의를 내렸었거든요. 네, 그것만 봐도 저는 이거는 분명히 알면서도 묵인 방관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여기 댓글에 에이스 특검이라는 분이 민주당이 대처하라고 하는데 민주당이 대처를 못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당들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한테 불리한 가짜뉴스를 선거 때는 막 고발도 하고 하는데 선거 끝나면은 그냥 그 팀이 해체돼 버리고 유야무야 모두 끝나기 때문에 철저한 어떤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가짜뉴스를 카톡에 혼자 친구들과 술자색을 하는 게 아니고 공식적인 카톡이나 블로그에 올리고도 이거 뭐 처벌 받는다는 생각을 못 하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의 소리의 가짜뉴스 대응팀은 팩트체크보다 더 중요한 게 고발이라고 누차 말씀드립니다. 고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고발하고 싶으면 신문고 들어가서 거기 가입해가지고 신문고에다 신고를 하면 그 사건이 검찰로 가던가 그래요. 그럼 검찰에서 각 지역 경찰서로 수사하라고 내려보내니까 그 꼭 고발장 써가지고 무슨 오프에서 들고 경찰서를 찾아간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온라인 인터넷에 가서 신문고에 들어가서 이런 내용들 예를 들어서 현수막에 가짜뉴스 붙어 있으면 현수막 증거 사진을 찍고 몇 월 며칠 날 찍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 찍은 현수막에 있는 전화번호나 아니면 그 단체 이름 그렇게 하시고 카톡에서 그걸 캡처하면 카톡에 있는 닉네임 가지고 하세요. 몇 월 며칠 날 어느 방에서 이런 가짜뉴스가 있어서 이걸 캡처해서 고발합니다. 고발하면은 다 우리가 처벌받을 수는 없지만 한 100개, 1000개에서 몇 명이라도 벌금을 물게 되고 하면은 사람들이 좀 경각심을 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껴있는 대구시민 박대희 기자. 박대희 기자는 이런 방식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좀 가짜뉴스를 근절운동을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한번 대책 있으면 좀 얘기해 주죠. 뭐 저는 초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시민들이 언론의 역할을 해서 이제는 그런 것들을 이제 듣고 흘릴 게 아니라 주변의 가족들이나 지인분들이 이런 걸 봤을 때 바로바로 법적으로 이렇게 그 신고할 수 있는 그런 그 의식을 조금 더 행동하도록 하시는 게 좀 그 변화를 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만으로도 시민들에게 알리는 역할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지금 자꾸 언론이 뒤잡으면 안 되고 시민들이 경찰이 돼야 된다 그죠. 경찰이 잘 못하니까 지금 이제 언론 뒤자고 계속 우리가 수십 년 외쳤는데 어디서 나빠지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신문고 고발 박대희 기자도 신문고에 들어가 고발해봤어요? 네네 몇 번 해봤습니다. 거기다가 박대희 기자 틈나는 대로 캡처해다 고발해놔요.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먼저 이 고발하려면 나부터 가짜뉴스를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는 알아야 돼요. 진보나 보수 떠나서 팩트 체크 없는 가짜뉴스는 퍼내지 말고 그걸 보는 즉시 신문고에 가서 신고를 하자. 이렇게 운동을 좀 나중에 우리 서울의 소리에서 대대적으로 좀 펼치고 서울의 소리 법률팀이 직접 고발해서 결과까지 방송에서 누가 벌금 얼마 물었다 이런 것까지 이렇게 방송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사람들이 효과가 있구나. 성과가 나는구나 하고 호응도 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그 방법을 좀 찾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주님. 그러면 다음 가짜뉴스 팩트체크 들어가 보죠.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하는 내용은 제가 관련 자료하고 이미지가 있거든요. 우선 이제 글들 읽어보자면 이재명 문재인 지지자들이 꾸민 짓이다. 이태원 참사를 그렇게 올렸고 문재인 대통령 탓이라는 연결고리가 없음에도 계속 혐오스러운 이미지를 문재인 대통령의 얼굴을 이용해서 포토샵으로 꾸며가지고 전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의 연결고리는 이태원 참사의 그 당시에 참사가 벌어지기 전에 동영상에 관련 없는 사람을 캡처해가지고 동영상을 캡처해가지고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연결시켜서 프레임으로 공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촛불 집회 참석자들이 이태원으로 가서 참사를 일으켰다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그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자, 먼저 이제 이 내용이 뭐냐. 요게 아까 전에 우리 초심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촛불 집회를 북한의 고정간첩과 연관 선동했다는 내용인데요. 이게 이태원 참사 이뤄지고 이게 약간 이런 일 내용이 갑자기 또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지금 제가 한번 읽어보자면 국내 좀 황당합니다. 저 읽어보면 이게 코미디도 아니고 이게 뭐지? 라고 싶은데
국내 잔입해 활동하고 있는 거물급 고정관첨의 최측근자의 말입니다. 아니, 그냥 고정관첨이 몰라도 최를 붙여가지고 최측근자. 예, 최측근자가, 윤석열 탄핵을 외치는 촛불 집회를 5.18 광주 포동처럼 내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북한이 엄청 많이 애를 썼고, 이 또 황당한 게 살인 특수부대 요원들이 서울에 잔뜩 와 있다네요. 하면서 그들이 경찰복과 군인 헌병대 유니폼을 입고 있는데 그게 문재인과 박지원이 책임지고 그 옷을 공급해줬대요. 네, 그렇게 한 다음에 촛불 시위 강도가 점점 강하게 한 후 폭력 사태를 인물로 만들어낸 후에 젊은 남녀 대학생 몇 명을 칼로 찔러서 유혈이 낭자한 시체 몇 구를 추력에 싣고 다니면서 한국 경찰과 군인이 쏘았다고 선동하고, 네, 그거를 좌파 언론이 보도하게 하여 국민을 분노케 하고 선동하는 시나리오까지 썼다. 네, 라는 식으로 뭐 남한을 공산적화로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글을 퍼나르고 있거든요. 네, 이게 참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보고 미친 건가 이런 생각 들었는데, 실제 제가 예전에 그 미얀마 관련된 시민 활동가 분에게 얘기를 들은 바로는 미얀마의 그 관련된 그 군부 독재가 지금 청년층들 그 당시에도 미얀마에도 평화 시위가 이루어졌었는데 그게 이제 유혈이 이제 일으키게 된 원인이 지금 이런 식으로 분열 책동시켜가지고 선동시켜가지고 지금 그 사태가 벌어졌었거든요. 상당히 이게 무서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 그리고 뒤에 이제 그 이미지들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게 지금 보시는 이미지들이 불과 이태원 참사 벌어지고 한 이틀, 3일도 안 돼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더 충격스럽습니다. 뭐, 중간에 있는 뭐, 지금 세월호 침몰 사건이다. 빨갱이들에 의해 기획된 세월호 침몰 사건. 네, 국민 선동하여 촛불로 정권 자금 문재인, 뭐 이런 식으로 간첩 문재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올렸지만, 오른쪽의 내용이 더 섬뜩합니다. 오른쪽 내용을 보시면, 희생자가 아니라 사망자다. 네. 희생자는 주체가 있어야 된다. 사고다. 얘네들이 선동하면서, 오히려 덮어 씌우죠. 정치 선동의 악행을 또 시작한다. 네. 이게 지금, 1년에 이태원 참사 일어난 뒤에 대통령실의 그 행보, 네. 그 영정사진을 안 올리고, 근조도 없이, 그리고 사고다. 라고 하는 그 프레임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 그리고, 다음 화면에 보시면,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 제일 왼쪽에 그림 보시면,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발언이 이제 이태원 참사의 원인은, 청와대 이전 때문이다. 네. 솔직히 그게 맞거든요, 지금. 벌어진 내용들을 보면, 네. 굳이 용산에 가가지고 병력을 거기다 쏟아부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악의적으로 악마화 시키듯이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악의적인 이미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 이렇게 밑에 하단에 보시면, 네, 계속 퍼나르기를 했고, 중간에 보시는 이미지는 보면, 자세히 보이시면 문제앙 맨헌팅 호텔. 네. 문재인 대통령을 메신저로 악마화 시켜서 귀신놀이, 할로윈데이, 문재앙이 불러온 재앙, 이런 식으로 또 이미지를 혐오스러운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네. 다시 시체 냄새 맡은 주사파 준비들. 이게 정말 혐오스러운 내용인데, 이게 먹힌다는 것도 웃기지만, 지금 보시면 호텔 오른쪽에 그 사람이 이렇게 호텔 위에서 뛰어내리고 있는 이 이미지도 하나 있습니다. 네, 저는 이게 아주 악의적이고, 이거야말로 선동. 네. 선동 공작짓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그 당시 그 이태원 참사 그 전에 촛불 집회 행진하는 이미지를 띄우면서 이게, 그 윤석열 지지하는 단톡방이거든요. 보면 그런 것들 올리면서 자기들끼리 이런 얘기를 해요. 촛불 집회 갔다가 이태원 가서 저 사람들이 밀어붙였다는 말도 있어요.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악의적으로 또 선동을 하죠.
지금 이런 글 내용들에 보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되게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시체놀이, 귀신놀이, 네. 이태원 참사와 관련돼서 이런 혐오스러운 단어. 이런 단어를 이용해서 프레임을 씌우는 겁니다. 저는 이거야말로, 정보전, 정보 내란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화면이 조금 충격적인 내용이긴 한데, 이것도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시는 분도 꽤 계실 겁니다. 이게 지금 어떤 단톡방에, 이재명 갤러리에서 어떤 그 시민이 올린 글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기다려봐라. 이제 하도 윤석열 정권이 사고만 치고 하니까 11월 달이나 이런 데 되면 쥐 죽은 듯이 조용해질 수도 있다. 네, 그 새끼 일당들. 하도 사고만 치니까 뭔 일 터질 것 같다. 이게 불안감에 올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연결시켰냐면 지금 그 왼쪽 두 번째 상단에 보시면 파란색 모자를 쓰고 있는 어떤 남성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이태원 참사 그 당일 그 전 시간대 있었던 행인의 사진을 캡처를 해서 이 사람을 이재명 당대표와 당시 예전에 도지사 시절 때 그 당직자, 지지자이자 당직자와 연결을 시킵니다. 네, 그러면서 그 당직자의 커뮤니티, SNS를 완전 다 파가지고 SNS에 올라온 이미지를 띄우기 시작합니다. 이거야말로 이분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네, 이 사람이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라고 보는데 이거 이재명 당대표도 같이 공격을 하고요. 그러면서 김희경 여사가 찍은 사진도 있고 네, 이재명 당시 도지사 분과 같이 이렇게 부의를 하면서 찍은 사진도 같이 올립니다. 그러면서 이게 국제 마피아파 네, 당시 대장동이나 이런 그 이재명 당대표와 그 국제 마피아 왜 조폭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식으로 연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분을 국제 마피아의 단원이다라는 식으로 또 엮습니다. 네. 참, 이런 식으로 엮어가지고 이제 공격을 했었고요. 제가 이제 이분을 직접 제가 연락을 해봤거든요. 이런 피해를 당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나 싶어가지고 연락을 시도를 해봤는데 아직 그 연락이 지금 닿지는 않는데 이분도 알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마 이분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당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선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볼 생각이고 혹여나 이 방송을 보시면 네, 소울의 소리 축으로 연락을 조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내용은 이게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거는 이제 조선일보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당대표를 지지하는 단체가 이태원 참사의 추모 집회, 당시 그것도 이태원 참사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추모 집회를 했었죠. 추모 집회에 버스를 주도적으로 했다. 라는 식으로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죠. 네.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도했는 것만 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이재명 당대표를 지지했던, 네. 민주당 지지하는 그런 시민단체, 이런 모임에서 버스를 모아가지고 가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라고 보는데, 이 사람들의 단톡방에 구성된 내용은 아까 앞전에 봤던 내용과 연결시켜 봤을 때는 이게 문제가 커지는 거죠. 네. 결국 이태원 참사가 이재명 지지자들 그리고 민주당에서 일으켰다는 식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닌가. 네. 그런 실제 이런 기사의 댓글을 보면 마치 그 지지자들이 밀어서 했다라는 식의 댓글까지도 올라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악의적인 기사입니다. 댓글을 유도하기 위한. 네, 그래서 지금 이 실제 이신민심이라는 이 단체는 자신들이 버스를 주도해서 했던 건 아니고요. 원래 이제 촛불 행동에서 버스를 했고 이분들은 이제 자발적으로 버스를 이렇게 전국적으로 모았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 단체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 대선 후보와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를 지지했다는 것만으로 연결시킨 겁니다, 이걸. 자, 그리고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것도 충격적인데요. 이것도 결국은 이것 또한 민주노총과 지금 노동단체를 지금 윤석열 정권이 지금 탄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하기 위한 시도를 이미 이태원 참사를 기점으로 먼저 했다라고 저는 봐도 과언이 아닌데 민주노총의 지시로 이태원 참사를 일부러 일으키겠다는 허위 내용을 또 전파하기에 이릅니다. 그 내용을 하나 보시면 제일 중간에 있는 이미지를 한번 보시면 이게 일베 사이트에 올라온 내용이거든요.
일베 사이트에 어떻게 올라왔냐면, 제가 쉽게 말씀을 줄여서 말씀드리자면, 자기가, 제목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민주노총 좌번인데, 전라도에 산다. 항상 지역을 비하하는 글은 항상 올라와요. 전라도에 사는 민노총 좌번인데, 자기가, 민노총, 당시 그때 민주노총 집회를 했었거든요, 낮에. 그걸 마치고, 그 좌번장인가 누군가가 전화를 해서 이태원으로 오라. 네, 이태원으로 오라고 해서 갔다. 가서 밀어라. 네, 이태원 조합원, 민주노총의 조합원들이 지시를 해서 밀어라 라는 식으로 했다라는 그 글을 마치 양심 고백하듯이 올립니다. 근데 이 글이 퍼져나가면서 이렇게 그 유튜브, 네, 지금 왼쪽에, 제일 왼쪽에 보시면 종이의 TV라는 채널에서 민노총 양심선언 떴다라는 식으로 유튜브까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유튜브까지 찍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혐오스러운 허위사실 유포 내용을 보시면, 뭐, 여러분 아시는 내용들 많을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많은 혐오스러운 내용들을 마구 양상시켜요.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일반 시민들 자체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아픔을 그냥 실증 내버리는 거예요. 관심조차 못 가지게 하는 겁니다. 네. 이게 양비론 또 그렇게 하거든요. 얘네들이 공격할 때, 일베들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 토끼 머리띠 남성이 조선족 6명들과 일행을 밀었다는 내용. 이건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 각시탈을 한 남성이 아보카도 오일로 미끄러지게 넘어지게 했다. 네. 그 내용. 그리고 각시탈 분장을 한 사람이 바로 촛불 집회에서 발언했던 사람 아니냐. 네, 라고 연결을 짓습니다. 그 내용이 뒤에 이제 자료가 있고요. 또 진짜 황당한 거는 북한의 5G 통신 공격으로 5G 휴대폰이죠. 휴대폰에 5G 통신 공격을 해서 그 시민들이 다 정신을 잃어가지고 모두 넘어졌다. 네. 또 더 충격적인 거는 북한이 EMP탄을 쐈다. 소형 EMP탄을 쏴가지고 네, 너무 황당하죠. 네,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당시에 이게 일어나고 나서 여론이나 이제 언론에서 이제 이게 윤석열 정권이 너무 황당하게 하니까 이걸 또 자기들 딴에는 덮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주제를 가져와서 문재인 대통령 풍산계로 당시 이슈를 덮으려고 했었습니다. 그 내용도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자신들의 논리로 안 되니까 제일 마지막에 쓰는 수단이 이겁니다. 이태원을 가게 한 부모 또는 청년 탓으로 돌립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제일 마지막은 바로 계엄령을 일으켜서 군대를 일으켜서 결국 이런 좌파들을 척결하자. 네. 그걸로 결론을 내리죠. 네. 요 내용은 주로 이제 기독교, 네. 뭐 기독교라고 말하기 좀 그런데 저는 개독이라고 하겠습니다. 개독 빤스교 종교 사기꾼들의 커뮤니티와 일부 교회 홈페이지에도 이런 글들이 올라왔었습니다. 자, 그 증거 이미지들을 좀 하나 보여드리자면, 지금 제일 왼쪽 상단에 보면 각시탈 쓰고 있는 사람이 보이죠? 네. 그 사람이 아보카도 오일을 또 들고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보시면, 아보카도 오일을 쓰고 있는 사람이 머리에 꽁지머리를 이렇게 하고 있죠, 이 뒤에. 근데, 지금 그 밑에, 바로 밑에 보시면, 이태원 참사 촛불 행동에서 했던 이태원 참사 추모, 네, 촛불 문화제에 발언을 하셨던, 이분이 이태원 참사에서 이제 그 장사를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분이 직접 그 상황을 경험했던 목격자입니다. 목격자이자 그 당시 시민들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을 엮습니다. 네, 엮어가지고 이자가 아니냐. 네, 그러면서 밑에 꽁지머리, 다림류, 이건 팩트. 네, 그리고 밑에 하는 말이 마피아파. 아까 전에 마피아파 그거 있죠. 마피아파 충분히 가능한데요. 외국인 또 보이는데 마피아파에 외국인 또 있습니다. 네, 이재명 국제 마피아 사진 대공개. 이런 식으로 또 이재명 당대표랑 또 엮습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에 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토끼머리띠. 이거는 이미 실제 토끼머리띠를 했던 분이 경찰 조사하면서 가짜다, 거짓 내용이다라는 게 드러났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충격적인 내용이 뭐냐면, 박희연 용산구청장 단톡방의 주요 내용이 예전에 JTBC 뉴스룸 보도로 뜬 게 있었는데요. 그때 단톡방에서, 박희연 용산구청장이 있는 단톡방에서, 이상한 내용이, 혐오스러운 내용이 나왔다. 그게 당시 뉴스룸에 보도되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 얘네들이 퍼뜨리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개인이 쓴 내용이 아니고요. 아주 정제되어 있는 장문의 글을 퍼나르는 내용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네. 보니까 같은 내용이었고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그 단톡방에서 공유되고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얘네들이 퍼나르고 있던 이미지도 동일한 이미지였습니다. 네. 공작단의 단톡방에 있는 이미지 참 이게 정말 혐오스럽고 뭐라 말하기가 좀 그런 내용이긴 한데, 네, 이런 선정스러운 약간 이태원 참사의 아이들 참가했던 젊은 축제를 비하하는 식의 네, 이미지를 단톡방과 이것도 이제 공작단들이 퍼나르는 이미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글도 동일한 글도 상당히 많이 있고, 이런 글들을 올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이런 글이 퍼나르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개인적인 글을 씁니다.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가 볼 게 있다고 끝까지 남아서 재수없게 죽었으면 부모로서 반성을 해야지. 예, 라는 식의 정말 인간으로서는 감히 이해할 수 없는 사이코패스적인 글을 올립니다. 예. 자, 이런 퍼나르는 글에 대한 반응을 남기는 글의 패턴이 기존의 공작단들이 하는 방식과 동일했고요. 주로 국진당의 일반 친목 단톡방에서 하는 패턴과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복사한 글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속임수죠. 어떻게 보면 이게. 자, 이 방의 특징은 당시 뉴스 보도로 나왔지만, 당시 그 방에는 박희영이 직접 초대한 사람이 자료와 글들을 퍼나르했다고 했고요. 권영세, 용산구의 지역구죠. 의원이죠. 권영세가 그 방에 있고, 원래는 권영세의 지지방이었다. 예, 이게 당시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위에 세 가지 내용이 얘네들의 카톡 공작단의 선동 패턴과 아주 동일합니다. 네, 항상 얘네들은 어떤 팀을 조직해서 그자들을 이 단톡방을 내가 자기들만의 선동을 해야겠다라고 하면 3, 4명을 한꺼번에 초대합니다. 그 다음에 그 3, 4명이 완전히 도배하다시피 이런 글들을 막 올리거든요. 네,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이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단톡방에 있던 사람들도 공작단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고. 예, 저기 박 기자 잠시 네네. 좀 얘기 좀 하고 또 진행을 하죠. 예, 네네, 알겠습니다. 계속 고생하고 계신데 지금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사실인 것 마냥 듣고 있는데, 어느 분이 아까 댓글로 썼는데, 가짜 뉴스를 우리가 바로 근절하지 못하면 이 제대로 된 정치인을 뽑을 수 없다. 사람들은 이 가짜 뉴스가 지금 SNS를 통해서 이렇게 마구잡이로 퍼날러지는데, 또 퍼날르는 사람들이 아주 잘 모르는, 몰라서 퍼나르는 게 아니라 아주 어떤 경찰 출신이나 국정원 출신, 또 국민의힘 어떤 고위 당직자를 하던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방해까지다. 이 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퍼날려지고 있다는 걸 보면 어느 조직적으로 그걸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네. 상당히 조직적이고, 이게 단시간에 이렇게 교육받아가지고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이게 지금 상당히 오래전부터 했던 사람이 하는 거 아니냐. 네, 그렇게 판단될 수밖에 없는 게, 일반 시민이라면 이렇게 안 하거든요. 내가 일반적으로 자발적으로 진짜 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까지 만들고 글 내용을 길게 써가지고 퍼나르게 하는 작업들을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거든요. 자기 생업도 있고 자기 일도 있고 한데, 저는 이거는 뭔가 조직적으로 뭔가 팀이 존재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국민의힘과 하물며 윤석열 정권까지 같이 연계되어서 지금 착착 진행되듯이
지시 내린 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심각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뭐 정부에서 가짜뉴스 근절 대책을 세우지는 않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 이자들이 가짜뉴스 때문에 지금 권력을 잡은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 사람들이 가짜뉴스를 없애자는 얘기는 절대 안 할 거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것이 주로 카톡방인가요? 네, 지금 제가 들어가 있는 방은 카톡방이기 때문에, 네, 카톡에서 이제 주로 퍼나르지만, 이 내용에 관련된 프레임이나 단어,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퍼나르는 방식은, 포털 사이트의 댓글, 유튜브 댓글, 네, 뭐 댓글 등에서도 충분히 같은 뉘앙스와 프레임으로 이제 날라지고 있습니다. 네, 내가 이걸 질문하는 거 우리가 고발을 할 때, 이제 카톡방에 가면 그 사람 아이디나 사진 프로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캡처를 해서 또 어떤 사람은 전화번호도 찾을 수가 있잖아요. 연계돼 가지고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고발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블로그나 이런 데 올라오는 건 신원을 알 수 있죠. 네, 충분히 신원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 고발할 때 그 사람들의 어떤 신원 파악을 정밀하게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전문가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어떤 SNS, 인터넷 잘하는 분들은 뭐 IP 가지고도 추적도 되고 하니까 우리가 경찰 대신 이걸 해야 될 입장이라 지금 보세요. 윤석열 정부는 물론 안 할 거고 또 민주당도 여기에 사람을 100명 투입해서 해야 될 일인데 못하지 않아. 선거 때만 가짜뉴스 고발 대책반 만들었다가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라 여러 가지 이제 고발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신문고다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신원이 확실한 사람은 그 증거를 캡처해 가지고 신문고 가서 거기다 신고식입니다. 신고를 하면 그게 고발이 되는 거 맞죠? 해봤다니까 요렇게 진행을 하고 앞으로 이제 그걸 퍼나르는 덕망 있는 인사들도 많잖아요. 그 전에 김동길이란 교수, 그 사람이 변질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퍼나르고 박찬종도 퍼나르는데 이런 저명한 사람들은 우리가 알기 때문에 고발하기가 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일파만파 무슨 그 단체는 지금 시청 앞에다가 5.18은 북한군이 했다고 확정된 현수막 이것도 고발 대상이고 이건 상당히 5.18 그 폄하를 막기 위한 5.18 폄하 방지법에 의해서 상당히 죄가 무겁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게 저는 그런 생각 들거든요. 저는 예전에 이명박 정권 때 이제 그때 당시에 댓글 공작, 댓글 알바단 문제가 있었고 저도 그 트위터나 이런 데서 이런 악의적인 글들을 많이 봤는데 충분히 그때와 패턴이 좀 비슷하거든요, 많이. 네, 근데 그 당시에 위에 있던 그 지시했던 사람들만 법적 처벌을 받았는데 실제 그마저도 법적 처벌도 안 되고 이번에 그 이명박 사면되면서 국정원 관련했던 사람들이 대거 같이 사면됐습니다. 근데 지금 더 문제는 이자들, 그 당시에 우리가 이 실무자들, 이런 것들 댓글 조직해서 했던 실무자들을 법적으로 우리가 추진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은 그 결과가 지금에 이렇게 이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 차원에서 좀 강력하게 좀 밀고 나가야 될 것 같고. 근데 자꾸 당하지 마세요. 당이 못 하니까 우리가 하는 거니까 당 보고 우리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서울의 차원이나 껴있는 대구 시민 차원에서 가자 이렇게 해 주세요. 아니 당이 못해서 우리가 나서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뭐 고발의 효과는 이번에 제가 느꼈는데 그 뭐 제명인의 마을에 있는 어떤 그 글에 안정권이를 욕하는 댓글을 단 사람이 수백 명이 고발을 당했는데 막 걱정돼 가지고 저한테 연락 온 사람도 여러분이에요. 제가 인천에 계신 한 분 변호사 이렇게 선임해서 경찰에 가서 무혐의를 받아냈는데 일단은 고발 당하면 고발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나같이 막 고발을 수백 번 당해서 전과가 많은 사람들이야 겁 안 내겠지만
처음 고발을 당한 사람들은 경찰에서 고발당했다는 쪽지만 달러와도 가슴이 덜컥해가지고 가짜뉴스를 카톡에 막 퍼날른 노인들, 그냥 가짜뉴스를 생산해서 직접 퍼날른 게 아니라 남이 올려놓은 걸 확인도 안 하고 그걸 다시 다른 데 보낸, 그리고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자기 카톡에 가짜뉴스를 보고 그걸 자기 친구들한테 막 보냈잖아요. 이거 전부 걸리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고발 당했다는 사실을 알기만 해도 가슴이 덜컥하는 그런 일반 시민들의 그런 심리니까 우리가 가짜뉴스를 막 아무 걱정 없이 퍼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우선 일상 어떤 조작단, 공작단들이 하는 거는 차우고 우선 그냥 일상 평범한 분들이 이거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고 막 퍼나르는 거, 이거부터 근절하는 운동에 돌입하는 걸로 먼저 시작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박 기자. 네네. 그렇죠. 막 그냥 이거 뭔지도 모르고 퍼나르는 사람도 그 전부 벌금 100만 원, 200만 원, 특히나 선거 때 그걸 파느라다 걸리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걸리면 벌금이 최하 500만 원이에요. 맞죠? 네. 네. 카톡 하나 보내고 선거 때 이번 총선 시작하고 선거 관련한 어떤 후보를 가짜뉴스로 매도하거나 당을 그 가짜뉴스로 이런 어떤 가짜뉴스 소식을 전하면 그건 공직선거법 및 명예훼손 둘이 걸려가지고 선거 때는 벌금이 500만 원이라는 거, 가짜뉴스 퍼내려는 전국에 국민의힘 지지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앞으로 500만 원 준비하고 가짜뉴스 퍼날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가짜뉴스 근절 운동에 첫 지금 시발점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책임이 막중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이 주도적으로 하라는 얘기 앞으로 하지 마시고 깨어있는 대구 시민이 가짜뉴스 근절운동에 선발조가 돼가지고 서울에서를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팩트체크 더 해주시죠. 네, 나머지 내용 얼마 안 남아서 빨리. 계속 하세요. 아직 2시간 해도 돼요. 아이고. 아이고. 네, 지금 보시는 내용은 YTN, MBC에 이어서 YTN을 죽이기 위한 자료도 배포했는데 그 자료를 제가 이미지를 가져와 봤거든요. 네, 요거는 이제 뭐 이태원 참사하고 관련은 없지만 이게 이태원 참사를 기점으로 해서 MBC를 탄압하기 시작하는 글들이 올라왔었고 그 다음부터 이제 YTN까지도 나오더라고요. 네, 요거는 이미지를 아주 잘 적절하게 만들었는데 여기도 되게 약간 일베스러운 이미지를 같이 올립니다. 그 뭐 뭔 개소리야 뭐 이런 이미지, 이런 밈 같은 이미지를 올리면서 문재인인 줄 아나 뭐 이런 식으로. YTN이 영상 조작이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되었다. 당시 그 대통령과의 대화에 대한 YTN의 그 영상, 그 돌발 영상이라고 해서 그게 나왔었죠. 당시 그 짜고 쳤다. 짜고 친 게 그대로 보였잖아요. 그 하물며 시민 패널까지도 미리 짜고 이제 했던 그게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게 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악의적으로 만듭니다. 그러면서 YTN이라는 언론사 전체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YTN은 예전에 대선 기처 때 나왔던 유이처, 그때 PD들이 유비훈 후보를 집요하게 공격했던 그 멤버들이다 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또 YTN을 공격합니다. YTN의 경영진이 대선 불복 시위하나라고 하면서 YTN을 죽이기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이런 자료를 보고 속는 시민들이 문제인 거죠. 그걸 이제 속이려고 하는 게 얘네들의 목적이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치 정황여층들의 수준에 맞는 자료를 배포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 민주 시민들은 다 알기 때문에 그냥 딱 봐도 에이 뭐 그냥 무시하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의 수준에 맞게 배포하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 대통령 지지율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정치 저간여층들이 여전히 지금 윤석열의 지지율이 높은 이유도 아마 이거에 해당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자, 그리고 다음 화면은
지금 최근에 국민의힘 당대표 관련해서, 지금 일어나는 일인데, 이준석과 유승민을 빨갱이 몰이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진작부터 이준석은 대선 기점 때부터 빨갱이라고 몰이를 했었습니다. 예, 같은 당에 있는 구성원인데도 뭐 간첩처럼 얘기를 했고요. 당시 윤석열 대선 기점 때는 조원진하고 허경영도 빨갱이라고, 네,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경선 룰의 100%에 대한 홍보글을 최근에 마구 올리고 있고요. 이거는, 최근에 CBS 보도와 관련해서, 신천지가, 당원 가입을 했다, 유도했다, 예, 그런 내용하고도 좀 연관 지을 수도 있고, 최근에 대구에서도 이제 신천지 대규모 집회를 허가했던,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약간, 이게 뭔가, 네. 뭔가 얘네들이 사이비를 동원해서 당을 장악하려는 거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는, 네. 그런 내용이고, 현재는 안철수까지 간첩이라는 식의 글과 이미지를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요거는 제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가 이제 100% 당원 투표 100%가 마치 투명 선거인 마냥 홍보하는 글을 올렸고, 뭔가 있는 단체인 마냥 국민의힘 책임다는 전국 당원, 전국 연대라는 식의 이미지를 올리면서 입장문이다 라고 하면서 투표 관리를 선관위는 하지 못하게 하고 당 관리, 당 주관 예스라고 적어놨습니다. 저는 이게 상당히 무서운 거라고 보는데요. 네. 국민의힘의 투표 관리를 이 선관위에서 맡지 못하도록 당 자체에서 하겠다는 것도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네, 이런 내용들을 이제 퍼나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럼 이제 마무리에 접어드는데, 이거는 저만의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도대체 얘네들이 왜 이럴까? 네. 각종 혐오스러운 허위 내용을 마구 양산하여 사건의 진실을, 숨기기 위한, 네, 게 목적이 아닌가. 그리고 이태원 참사를 도구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는 기회로 삼은 거 아닌가. 네, 그게 뭐냐면 이제 MBC 방송 패싱, 네, 언론 탄압, 그리고 민주당을 공격할 기회, 이재명 당대표를 엮어서 또다시 흠집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이걸 기회로 공격할 수 있다. 또 조문 쇼 하듯이 그걸 통해서 오히려 지지율을 올릴 수 있다. 네, 라는 식으로 했고요. 그런 목적이 아닐까라고 보고, 또 그야말로 지시대로 움직였다. 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의원들의 발언에서도 알 수 있고요. 박성중, 주호영, 정진석 모두 민주당 그리고 부모 탓, 네, 그리고 참가했던 시민들 탓, MBC 탓으로 그대로 말을 했고, 정강훈 및 정교 상위꾼들이 북한 탓으로도 언급을 했고, 범수 안박 때문이다. 이것도 한동훈, 국민의힘, 조선일보 및 언론사도 그대로 보도했고 논설까지 나왔었습니다. 네, 각종 유튜브 및 포털 댓글에 똑같은 내용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네, 대선 직전에 댓글 동원의 정도로 상당히 그때 엄청나게 많이 활발하게 댓글도 진행이 됐었고, 심지어 대통령 및 행안부 장관까지도 사고라는 논리를 계속 폈죠. 지금도 펴고 있고, 그리고 아까 용산경찰서장의 실무자들, 그리고 용산 소방서장의 실무자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꼬리 자르기 하고 있는 지금 이런 패턴들이 다 동일하거든요. 네. 이게 우리가 뭐 민주주의 사회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목소리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동일한 패턴으로 착착 진행이 되는지 이거부터가 이상하지 않을 좀 상당히 이상합니다. 이런 행태를 보면. 근데 이거는 비단 이태원 참사뿐만 아니라 지금의 윤석열 정권이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댓글, 국민의힘, 대통령실 다 동일하게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이게 상당히 저는 무섭다고 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태원 참사 24시간도 안 돼서 이들은 책임 소재가 아니라 이를 벗어나기 위한 대책 작전 회의를 한 게 아닌가. 네. 진짜.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착착 진행이 되겠습니까? 1시간, 24시간도 안 돼서. 그리고 부역 언론, 국민의힘, 종교 사기꾼, 대통령실 관계자가 모두
꾸몄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한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죠. 한 목소리를 내기가 힘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얘네들이 오히려 선동하듯이 세월호를 사건이랑 엮듯이 얘기했지만 세월호 때 은폐하고 선동했던 그때와 매우 유사하게 네,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북한 탓, 아이들 탓, 부모 탓, 유가족들을 또 분리했고, 네. 또 이거는 외적인 내용이긴 한데, 그 방에는, 지금 민주당에 있는 그 소위 수박이라고 하는, 이낙연을 지지하면서 이재명 구속을 외치는 자들도 글을 공유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를 조금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 자들 또한 민주당을 분열시키기 위한, 공작단의 일원이 아닌가. 네, 저는 그 동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들을 상대로 내란 선동을 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저는 이들이야말로 간첩이 아닌가. 본인들이 자꾸 간첩이다, 북한 탓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사람들이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행동 자체가 지금 간첩 행태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겉으로는 애도하는 척 하면서 뒤에는 정치질, 선동을 하고 있다. 네. 라는 것을 지금 이 상황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혐오스러운 자들, 왜 이렇게 혐오스럽게 이미지들이나 이런 것들을 퍼나를까요? 6가지로 저는 대충 써봤는데요. 이거는 말도 아니지만 정신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만 모아서 선동얘기하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의문을 던질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나라 사람이 애초에 아니었나?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솔직히. 네. 아니면 심리전 공격의 방식으로 혐오를 조장해서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닌가. 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네 번째는 원래 혐오스러운 걸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였다? 혐오스러운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거는 추가적으로 일부 이제 사이비 집단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사이비에 의존하고 있어서 죄책감이 없을 수도 있다. 네. 왜냐하면 목사나 이런 사람들 자신들의 입장 생각했을 때는 종교의 힘을 빌어서 본인들 입장에서는 명망 있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면 맞는 모양이다. 네. 그리고 나는 종교에 의지하기 때문에 종교에 의지하고 있는 종교에 이런 관련된 사람들은 이런 얘기에도 이게 이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뭔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쉽게 믿게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냉전, 반공 교육을 통해 악마로 길들여진 자들이다. 네. 라고도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방의 구성원들이 대부분의 연세도 있고 제가 봤을 때 한 5, 60대 정도, 네, 60대 이상인 사람들이 대부분인 걸로 제가 확인이 되고요. 사회 지식층도 그 방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우리가 지금 이 방송을 하는 목적, 그리고 이걸 알려야 되는 목적이 뭐냐면 바로 일반 시민들은 이들의 정체를 대부분 모르고 있다는 거. 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한 대선 캠프 직속 조직이었다. 이거는 예전에 구 열린공감TV에서도 보도된 바가 있는, 네, 바가 있었고요. 지금은 새롭게 재구성해가지고 더 조직적으로 더 확장이 많이 돼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선 기점 때보다 지금이 상황이 더 안 좋은, 네, 점이라는 거 말씀, 네, 드리겠습니다. 네. 예. 오늘 예, 지금까지 수고 많았고요. 이제 우리가 이걸 지금까지 팩트체크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주죠. 예, 지금 박대희 기자 얘기 들어보면 당 차원에서 대선 캠프 조직들이 계속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긍정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박대희 기자 마지막 정리하고 이번 주 팩트체크 방송을 마치겠는데 박대희 기자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지금 보신 내용이 상당히 다소 충격적이고 심각한 내용도 있고 일반 시민 우리들이 봤을 때는 황당한 내용이지만
뭐 아까 전에 우리 초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민들이 뭐 당 차원에서도 저는 이 본 단톡방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강력한 법적 처벌 추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내용만 보고 봤을 때 저 자신도 이 내용들을 보면서 제가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더라고요. 네, 그 제가 방송 볼 때마다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의 입장에서 몇 번이나 이 가슴을 쓸어내리고 이런 내용을 봤어야 할 정도로 상당히 비인간적인 내용들도 많고 이거를 전 국민이 본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심각한 문제겠습니까? 이거는 정신적으로도 대한민국 국민의 정신 건강에도 좋지 않은 네, 그래서 진짜 전 국민들을 사이코패스로 만들 것 같은 네,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법적 처벌도 중요하지만 당장 내 주변의 지인들이나 뭐 우리 부모님들이나 아끼는 분들께서 이런 것들을 받고 있는 거를 확인을 하시고 좀 살펴보셔야 된다. 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전에 초심님께서 말씀하신 신문고로 만약에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셨으면 신문고나 그 사이버 경찰청 등의 자료를 캡처하고 방의 내용, 방의 이름, 네, 그리고 좀 아는 지인이라면 그 아는 지인의 연락처까지도 해서 경찰이 수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협조를 좀 구하시는 방법을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번거롭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제대로 된 이런 거짓 날조, 네, 선동되는 이런 정보들이 자꾸 국민들을 자꾸 속이고 있는 이런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 가짜뉴스 팩트체크 고발팀 또 끝까지 행동하고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제가 이제 쭉 우리 박 기자 이 얘기 들어보면서 제가 요즘 이런 얘기해요. 미친놈을 상대하려면 미쳐야 된다. 그런데 전 국민이 사이코패스가 될 것 같은 이런 가짜뉴스를 자꾸 보다 보면 정신이 피폐해지고 사람이 좀 극단적으로 가고 이래서 고발할 때 여러분들이 동창방이나 뭐 어떤 친목방에 가짜뉴스 올리는 사람 있죠. 요렇게 좀 해주세요. 첫 번째 경고를 한 2번 주세요. 야, 그거 올리지 마. 가짜뉴스야. 2번 또 올리면 이번 마지막 경고다. 3번 올리면 내가 너를 고발하겠다. 알잖아 누군지. 그 사람들은 한번 본보기로 그 방에다 우리 동창 누구는 자꾸 이런 사이코패스 같은 짓을 하기 때문에 내가 눈물을 머금고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고발에 들어간다. 어느 경찰서에다 너를 고발하겠다. 이제 뭐 고발을 하든 안 하든 그렇게 마지막 2번 경고하고 3번째는 고발한다고 그렇게 마지막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고발에 두려워할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특히나 선거 무렵에 그런 걸 퍼나르면 공직선거법이 걸려서 벌금이 최하 500만 원이라는 건 꼭 고지해 주세요. 그냥 몇십만 원 물고 끝나는 게 아니고 선거법이 들어가면 최하 500만 원이다. 이렇게 하시고 먼저 주변에 우리 형님이 숙골이야. 자꾸 형님이 가짜뉴스 퍼나르면 형은 나라를 어지럽히는 일을 계속 하니까 몇 번 경고한 다음에 전 그러면 내가 고발이라도 하겠소.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실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화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진짜가 아니고 가짜라는 팩트체크 방송을 좀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서울에서는 이제부터 6월 안에 본격적으로 대대적으로 이 고발팀 구성해가지고 진행할 건데 여러분들이 협조가 필요해요. 여러분들께서 고발 대상자들 신고도 좀 해주시고 직접 못 오시면 직접 허위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어디 사는 누가 전화번호 몇 번 누가 이런 가짜뉴스를 퍼날렸다는 걸 캡처를 해주시면 증거는 확실해요. 날짜와 장소만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선 주변 분들이 가짜뉴스에 속지 않도록 가짜뉴스 근절운동을 시작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 기자 수고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께 당부의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시민들을 속이고 있는 이게 계속되고 있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이거 봤을 때, 혐오스럽고 잔인한 내용들이 많다는 거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거를 지금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걸 지금, 저는, 그동안 이런 것들을 그냥 듣고 흘릴 게 아니라, 시민분들이 앞장서서 이제 행동해 주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내 자녀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가족분들까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겁니다. 네, 피해를 입는 거고, 인간성이 점점 사라지는, 네, 대한민국이 되고 있는, 이거를 빨리 뿌리 뽑아야 되고, 무엇보다 진영을 넘어가지고, 거짓말은 하면 안 되잖아요. 거짓말 안 되고 국민들을 속이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루어지지 않도록, 네, 앞장서서, 우리 서울의 소리 초심님하고, 네, 저하고 이제 함께 끝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현재 유튜브 하는 분들 중에 팩트 체크를 중점적으로 제일 잘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대구 시민 박대희 기자고 서울의 소리 기자이기도 해요. 저하고 한 지는 10년은 된 것 같아요. 제가 결혼식에도 참석했고 지금 결혼해서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결혼하면 이런 운동에 소홀해지고 자기 삶으로 돌아가는데 이 두 부부는 결혼한 후에 더 열심히 활동을 해서 대구에서 하나뿐이 없는 천연 기념물적인 부부라고 저는 보고 우리 박대희 깨어있는 대구 시민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혹시 구독 안 하신 분 있으면 깨어있는 대구 시민 유튜브도 구독해 주시고 앞으로 큰 가짜뉴스 근절 운동에 깨어있는 대구 시민 박대희 기자가 앞장서 진행해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오늘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박대희 기자 수고했어요. 예, 고맙습니다. 예.